시장에서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NH농업은행에서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이 분위기를 열기를 좀 약간 눌러놓는 수준의 수요가 강하게 붙는 중상급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지금 잠깐 조금 스톱하시는 게 어떨까? 자,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시장에서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바로 대출 규제에 대한 오늘 이슈가 좀 터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속보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려하던 일 터지나 다시 시작되는 대출 규제, 이렇게 해서 제목을 뽑아보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 제가 올해에서도 이 대출 규제 이슈는 항상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이제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게 터지게 되면 지금 뭔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간결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오늘 내용부터 해서 이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방향과 전략 같이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오전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환경이 되면서 뭔가 나오겠구나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뭔가 규제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었을 상황이었긴 했어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찾아보면은요. 3월 들어서 대출 규제가 담보대출 규모가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서울의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서울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이 사실 가장 큰 부담이죠. 확산되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주담대 신청 및 신규 대출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랫단에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주담배 신청 추이 및 취급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별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가격 상승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게 확산되는 것을 좀 되게 신경 쓰고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가격 급등한 일부 지역의 어떤 주택 관련 대출을 좀 리스크 수준에서 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검, 관리,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때는 어떠신가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전방위로 대출을 규제한다는 이야기로 보이진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제가 그 라이브 시간에 한 2주 전,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핀셋 규제, 그러니까 좀 강남에 집중하는 어떤 특정 지역,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그런 규제로 저는 좀 방향을 보고 있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 기사 났던 내용을 보면은요, 금융당국 강남 3구 핀셋 관리, 이렇게 해서 대출 문턱을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핀셋으로 좀 체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금융당국의 급등세를 보이는 강남 3구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제한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만큼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의 분위기를 약간 이렇게 뜨거웠던 열기를 살짝 식혀주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거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신청, 승인 건수와 공급액을 지역별로 나눠서 제출을 받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점검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송파권이나 이제 주요한 지역들, 강남권들은 거래가 지금 이제 그 부동산들이 문 좀 닫아놓고 이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출도 제한을 좀
하기 위한 어떤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상당히 좀 대출을 받기에 부담스러운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NH농업은행에서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바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갖다가 다시 취급 중단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제한하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걸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전방위적으로 은행들이 다 대출의 제한을 걸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이번에 NH농협은행에서 좀 빠르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취급 중단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소유권 그 이전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든가 선수의 근저당을 말소하는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대출의 제한이 걸리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갭으로 집을 사서 임차인을 들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NH농협은행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겁나는 시장으로 다가오시나요? 자, 저는 분명히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올 거라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지금 빠르게 단계에 뜨거워졌던 만큼 당연히 이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도 드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부가 좀 아직까지 이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3월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거래량이 제대로 다 확인된다면 굉장히 당황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대출에 대한 환경들이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움직일까? 첫 번째, 대출 규제 약발은 최장이 6개월이라고 봐요. 6개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9월 굉장히 대출에 대한 이제 그 규제가 강화지면서 시장이 좀 차가워졌었잖아요. 좀 거래량 확 줄고. 그런데 9, 10, 11, 12 그리고 1월부터 다시 거래가 슬슬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4개월을 약간 조정받듯이 좀 차분하게 흘러가다가 다시 움직였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시장이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단에서 이미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지금부터 움직일 곳은 저는 이제 상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정치적인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그 정치적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강한 정책이 사실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뭐 어떤 뭔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분위기를 열기를 좀 약간 눌러놓는 수준의 어떤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히려 핀셋 규제일 경우에 이게 지금 좀 더 강한 규제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타이밍이라면 상단과 하단의 격차를 좀 줄이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올라갔던 곳들은 잠깐 그 열기를 좀 약간 이렇게 식혀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하급지, 경기, 인천 지역들 이런 곳들이 약간 거래가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해지는 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실수요자들에 대한 움직임까지 강하게 지금 막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서울 급등 지역인 강남 3구 마용성 외 지역 인천 경기권의 회복세 나올 타이밍이 요 이후로 지금 이렇게 그 위 상단의 어떤 거래 흐름을 좀 막아지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밑에 하단 중하단에서 움직였던 지역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상고하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 증가폭이 강하게 확인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 4월 한두 달 정도 약간 시차를 두면서 볼 것이고 5월, 6월 이렇게 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변수들하고 겹쳐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밑으로 움직일 어떤 수요층의 이동은 꾸준하게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한 이동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전세값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뭐 급등 이런 아니더라도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만족스러운 어떤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로 전환되는 수요들 나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시장에서 강한 열기로 엄청 뜨겁게 막 달아오르면서 또 막 달린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꾸준한 상승의 분위기를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어느 지역은 쉬어가고 어느 지역은 가는 이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면 지금 뭔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각자 상황 따라서 지금의 환경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 보면은요. 어떻게 대응할까? 첫 번째,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등의 강한 상승세 나오는 지역의 매물을 매수하거나 지금 매도해서 갈아타기를 확정 지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지금 대출에 대한 이제 신청 접수 들어가시고 해서 심사를 빨리빨리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강한 규제가 지금 나오지 않고 모니터링 단계에 있다 보니까 빨리 신청해 놓으신다면 이제 그 지금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조건으로 해서 대출은 가능하시다 보니까 빠른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있으시면 안 되는 환경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강하게 붙는 중상급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자, 이분들은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잠깐 조금 스톱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 하면 아무래도, 계속 가격을 더 높이면서 뭔가를 살 수 있는 환경들은 좀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살짝 활용하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라면,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약간 내가 갈 곳들의 분위기가 뭐 호가가 막 올라가는 환경에서 잡는 것보다는 호가가 좀 약간 멈춰 있을 때 잡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또 내가 물건을 또 사도 나도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어떤 그 스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대응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그걸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직 흐름이 강하지 않은 지역에 뭔가 내가 저쪽 경기권에서 서울의 한 중급지 아직은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 막 무서워하시기보다 지금 뭔가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빨리 사고 빨리 대출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러고 나면 제 위에 상단에서 어떤 에너지가 약간 쉬어가는 동안에 중하급지까지의 에너지가 막 움직여지는 그런 환경으로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각자 이 약간 뭐랄까요? 이거 매수하실 분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환경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라면 지금 요 시점이 오히려 이제 저 상단은 약간 쉬어갈 타이밍이니까 이제 중급지 이상에서 거래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하시게 되면 매수가 결정되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갭 투자 규제에 빠르게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NH농협은행이 지금 일단 스타트를 끊었지만 다른 곳들도 이렇게 갭 투자는 안 되도록 제한을 전세 대출에 대한 조건부 대출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갭 매수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갭으로 사고 월세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짜셨던 분들은 실거주를 하는 방향을 잡으시거나 이렇게 좀 방향에 대한 다시 재설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환경이지 않나 봅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게 모든 은행에서 지금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제가 있었었지만 또 가능한 곳들이 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막을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약간 편하게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수록 좀 편안한 어떤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공격적인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하실 수 있다면은 이것도 진행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시는 시장이다 보니까 막 공격적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에너지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없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전세 매물도 지금 빠르게 지금 감소해가는 중이에요. 매물이.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부족해. 그리고 상단에서는 막 엄청나게 가격을 많이 뜨겁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향은 상승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각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빠르게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고,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실 분들은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 오히려 남들이 멈칫하는 그 타이밍이 나에게는 좋은 기회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너무 뜨거운데 내가 저기 못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약간 상단의 움직임이 멈칫하다. 그러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 12월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찾으시고, 언제든지 남이 안 보는 순간에 어떤 것을 기회를 잡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이 결코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기로 보지 마시고 짧게 보지 마시고, 대출이라는 규제 자체가 우리 시장에 강하게 압박해서 장기간 시장을 완전히 차갑게 냉각해 본 적은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급하게 좀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정신없이 녹화를 좀 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선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